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바닥을 깊이 응시해 보십시오. 아니면 창문 너머로 떠있는 달을 올려다보십시오. 그곳에 펼쳐진 모든 것이 현재의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유령 같은 잔상일 뿐이라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모호한 철학적 추측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지배하는 물리학의 엄격하고도 아름다운 법칙입니다. 빛, 우리가 우주의 이미지를 눈으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전령, 은 광활한 공간을 가로지르기 위해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유한한 속도는 우주를 거대한 시간 기계로 변모시키며 우리의 시야를 과거의 유적을 발굴하는 고고학자로 만듭니다. 이 속도는 우주의 비밀을 속삭이는 은하수처럼 우리의 인식을 영원히 과거로 묶어버립니다. 17세기 이전, 인류는 빛이 순간적인 기적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빛이 우주의 모든 구석에 지연 없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환상 속에 살았지요. 그러나 1676년, 덴마크 천문학자 올레 르머가 파리 왕립 천문대에서 목성의 위성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그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후의 식현상이 지구가 목성에서 멀어질 때 지연되고 가까워질 때 앞당겨지는 이상한 지연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 관찰을 통해 르머는 빛이 유한한 속도로 전파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대략 초당 2억 3천만 미터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정확한 값보다 25% 낮지만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이후 19세기 중반, 아르망 피조와 레옹 푸코의 회전 거울 실험부터 현대의 레이저 간섭계까지 수세기에 걸친 정교한 실험들이 이어지며 물리학자들은 이 운명적인 상수를 정확히 규명했습니다. 진공 속 빛의 속도는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 더 정확히는 299.792.458m입니다. 이 유한한 속도는 우리의 눈을 과거만을 목격하는 증인으로 만들며 진정한 지금을 영원히 가로막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가장 가까운 별, 태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로부터 평균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 별의 광자는 지구 대기에 도달하기까지 8분 20초의 고독한 여정을 떠납니다. 따라서 당신이 눈을 찌푸리며 바라보는 그 찬란한 구체 또는 피부에 스며드는 부드러운 온기는 실제로 8분 20초 전이 태양의 모습과 에너지입니다. 만약 우주적인 재앙으로 태양이 갑자기 소멸한다면 지구의 우리는 그 추가적인 8분 20초 동안 여전히 웃고 따스함에 젖으며 그 빛을 감탄할 것입니다. 소멸의 소식이 공허를 통해 도달할 때까지는 영원한 어둠과 혹독한 추위가 내려앉지 않을 테니까요. 이 지연은 우주의 시계를 상기시키는 은은한 메아리처럼 우리의 일상을 과거의 그림자로 물들입니다. 그러나 8분은 우주의 방대한 시간 척도에 비하면 하찮은 물방울일 뿐입니다. 거리는 빛이 1년에 가로지르는 거리인 광년으로 측정되며 이는 약 구경 4,600조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맑은 겨울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리온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 인상적인 새별의 띠의 시선을 고정하고 사냥꾼의 왼쪽 어깨를 장식하는 선명한 붉은 보석, 베텔게우스를 주목하십시오. 이 거대한 적색 초거성은 별의 죽음 직전에 놓여 있으며 최근 히파르코스 위성과 지상 전파망 환경 데이터로 수정된 거리는 약 650광년입니다.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613에서 881광년 사이일 수 있지만 최신 2026년 추정치는 650광년으로 수렴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보는 그 진홍빛 빛은 중세 유럽 시대나 고대 베트남 왕조의 절정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광활한 성간의 얼음 같은 심연을 가로지르는 서사시적인 여정입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베텔게우스가 언제든 초신성으로 폭발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그 폭발은 보름달만큼 밝아 몇 달 동안 지속되며 낮에도 보일 만큼 장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오늘 밤 목격한다면 폭발 자체는 650년 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빛이 공간을 통해 느릿하게 걸어오는 탓에 우리는 우주의 드라마에서 지연된 관객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2019에서 2020년의 최근 희미해짐 현상은 내부 진동을 시사하며 별의 운명적인 미래를 더 신비롭게 만듭니다. 2025에서 2026년 발견된 동반성 시와르하, 베텔게우스에서 약 4,000문 단위 떨어져 5.7에서 6년 주기로 공전하며 대기 속에 흔적을 남기는 이 별은 이러한 희미해짐의 원인을 설명하며 초신성 폭발 시점을 10만 년 이상으로 미루는 새로운 통찰을 줍니다. 이 동반성은 베텔게우스의 대기를 해치며 밀도 높은 가스꼬리를 만들고 이는 별의 진화와 폭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우주의 깊숙한 곳으로 시선을 돌릴수록 우리는 시간의 고대 서사시를 뒤집어보는 듯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과 그 후속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130억 광년 이상 떨어진 은하들의 희미한 빛을 포착합니다. 이 희미한 점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은하들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빅뱅, 공간과 시간 자체를 탄생시킨 대폭발, 직후 수억 년의 우주 윤영기를 스냅샷으로 봅니다. 플랑크 위성 데이터에 기반한 최신 추정으로 빅뱅은 137억 8,700만 년 전 플러스 마이너스 2천만 년 일어났습니다. 이 먼 은하들은 오늘날 쇠퇴하거나 합병되거나 소멸했을 수 있지만 그 빛은 수십억 년을 횡단하며 원시 혼돈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임스 웹의 최근 발견들은 이 수수께끼를 증폭시킵니다. 적색편이 14.44의 맘 Z14 은하처럼 빅뱅 후 2억 8천만 년 만에 형성된 구조들이 놀랍게 밝고 성숙합니다. 이러한 파란 괴물, 초밀집하면서도 빛나는 존재들과 작은 붉은 점, 컴팩트하고 먼지 없는 원천에서 특이한 방출을 하는 것들은 예상치 못한 과정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천천히 회전하는 암흑물질 헤일로나 CANUCSLRDZ 8.6 같은 은하에서 탐욕스럽게 물질을 삼키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빅뱅 후 5억 7천만 년 만에 일어난 이들 현상은 초기 우주가 별 형성과 블랙홀 성장의 온상이었음을 나타내며 아마도 섹스탄스 A 같은 원시 외소 은하에서 금속, 철과 탄화규소 같은 이국적인 먼지 조성이 촉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행성과 생명의 구성 요소가 우주의 격동적인 윤영기 속에서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재구성하며 우리의 우주 진화 모델을 재고하게 합니다. 또한 젤리피쉬 은하처럼 적색편이 1.156, 빅뱅 후 약 85억 년 위 구조들은 은하 클러스터의 성숙을 앞당기며 암흑물질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아무것도 빛의 속도를 초월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 인류를 지각의 우리 속에 가둡니다. 영원히 우주의 진정한 현재에서 분리된 채로요. 이 시간 지연은 은하 규모뿐 아니라 일상의 미세한 틈새에도 스며들어 위식의 깊은 고립을 불러일으킵니다. 1m 떨어진 누군가를 볼 때 그 얼굴에서 반사된 빛이 망막에 도달하는데 약 3나노초가 걸립니다. 뇌는 추가로 80m초를 소모해 신경신호를 처리하고 일관된 이미지를 만듭니다. 비록 미미하지만 이 지연은 이론적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절대적인 지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갓 지나간 과거의 메아리, 거의 사라지지 않은 기억로 만듭니다. 신경과학은 우리의 뇌가 시각 입력을 15초 동안 평균화하여 환각 같은 변동을 보호하고 지각을 부드럽고 예측 가능한 세계에 고정시킨다고 밝힙니다. 현실이 앞으로 돌진하는 동안에도요. 우리는 모든 시각, 소리, 감각이 시간의 유령으로 나타나는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간 의식이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미묘한 개념입니다. 무한한 우주는 우리의 미미한 크기를 겸허하게 하며 시적이고도 비극적인 진리를 속삭입니다. 별이 흩뿌린 하늘은 거대한 기억의 박물관이며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떠돌아 위를 올려다보고 그 속삭임을 이해하려는 눈을 찾습니다. 이 웅대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인류는 힘든 탐구의 여정을 견뎌왔습니다. 17세기 이전 우리의 선조들은 빛을 즉각적인 사절이라고 순진하게 가정했습니다. 공간을 시간 비용 없이 채우는 빛이요. 1676년 파리 천문대의 차가운 밤에 올레 레머가 목성의 위성춤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베일을 벗겼습니다. 지구가 가스 거인에서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이오의식 이상이 생기며 빛이 여정을 위해 시간을 요구한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초당 30만 킬로미터라는 경이롭지만 한정된 속도로 돌진하는 빛이요. 이 유한성은 우주를 자연적인 시간계로 바꾸며 거리를 고대로 등치시킵니다. 맑은 아침 정원에 서서 피부에 스며드는 부드러운 온기를 음미해 보십시오. 그러나 물리학의 엄격한 법칙은 이 예무가 8분 20초 전이 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모성별과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대한 틈새를 광자가 집요하게 항해하므로 태양이 지금 순간 소멸한다면 인류는 무지하게 그 광위를 즐기고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파도가 해안을 하를 것입니다. 절대적인 그림자와 영원한 추위가 모든 것을 삼키기 전 8분 더요. 우리는 별 부모의 진정한 지금을 볼 수 없습니다. 황혼이 내리고 겨울의 서리가 세상을 감쌀 때 오리온으로 목을 들이밀어 새별이 정렬된 사냥꾼의 띠를 보십시오.
왼쪽 어깨에 두드러지게 빛나는 루비 등불 베텔게우스. 죽어가는 적색 초거성은 최후의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그 초신성 폭발을 언제든 예상하며 보름달을 능가하고 몇 달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650광년 거리로 인해 오늘 밤 그 재앙을 본다면 재난은 650년 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봉건 동양왕조의 경쟁이나 유럽의 중세 암흑 속에서 그 빛은 우주를 가로지르며 정확히 지금 당신의 망막에 도착합니다. 최근 관측된 신비로운 희미해짐 행동은 폭발적인 절정을 예고하며 별 죽음의 메커니즘을 밝힙니다. 우주 심연으로 더 깊이 나아가면 역사를 더 깊이 파헤치는 고고학자처럼 됩니다. 허블과 제임스 웹 같은 최첨단 망원경은 공간 탐구를 넘어 시간의 문으로 기능합니다. 134억 광년 떨어진 은하들의 영상 발표는 빛이 우주 윤영기에서 여정을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지구나 태양이 형성되기 훨씬 전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금이 아니라 빅뱅 후 수억 년의 유아기 윤곽을 봅니다. 그들의 현재 상태는 쇠퇴하거나 붕괴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채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의 계시, 초기 은하들의 길쭉한 형태가 독특한 암흑물질 분포를 암시하거나 70개 먼지 은하들에서 진보된 먼지와 금속의 존재는 우주 성숙을 재평가하게 합니다. 이전 예측을 초월하는 가속 과정들을 암시하며 우주의 나이 논쟁을 자아냅니다. 일부 추측 모델은 267억 년을 제안하지만 합의는 137억 8,700만 년입니다. 이것은 낭만적이면서도 비극적인 계시를 부릅니다. 인류는 고독한 현재 우리에 갇혀 우주의 순간적인 얼굴을 영원히 모르며 시간으로 퇴색된 초상화에 만족합니다. 별 천장마다 당신은 공간이 아니라 역사를 조사합니다. 고대의 화려한 유령들을 마주하고 수십억 년 전 작곡된 빛의 교향곡에 귀 기울입니다. 공간 시간을 횡단하는 멜로디가 우리의 기원사가를 전합니다. 당신의 손을 앞으로 뻗어 손바닥의 복잡한 생명선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 이미지가 현재가 아니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믿기지 않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 스마트폰 화면에서 사랑하는 얼굴, 가장 먼 별까지는 오로지 역사의 잔재입니다. 예외 없이 빛, 우리의 시각에 시각을 전달하는 독점적인 운반자, 은 공간 틈새를 가로지르기 위해 시간을 영원히 요구합니다. 17세기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인류가 빛이 무한한 속도를 가졌다고 꿈꾸던 때 촛불의 점화가 지연 없이 우주의 오지까지 스며든다고요. 1676년까지 올레 레머가 혹독한 경계 속에 목성의 위성들을 관찰하며 이상을 드러냈습니다. 빛은 순간적이지 않고 상상보다 느리지만 무시무시하게 빠르며 초당 30만 킬로미터에 가깝습니다. 세기 후 정교한 방법론으로 검증된 현대과학은 이 궁극적인 우주 한계를 확인합니다. 거대하지만 제한된 숫자입니다. 이 한정성은 우리의 시야를 영원한 슬로우 모션 영화로 만듭니다. 광자가 우리의 망막에 도착한 후에야 물체를 인식하며 광수용체가 포착하고 뇌가 재구성합니다. 우리의 친숙한 태양계 내에서 태양의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는 빛의 이동에 8분 20초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하늘에 양육하는 태양은 8분 20초 전이 반복입니다. 가정컨대 지금 순간 그 중단, 우리는 조명 속에 살고 열을 느끼고 그 화려함을 관찰할 것입니다. 영원한 밤이 내리기 전 8분 더요. 우리는 별 부모의 진정한 지금의 맹인입니다. 지상 규모에서 이러한 지연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1m 떨어진 사람조차 반사된 빛이 3나노초를 소비하며 당신이 동시대가 아니라 즉각적인 선행자를 본다는 하찮은 합입니다. 그러나 광년으로 측정되는 우주 광대함에서 이 지연은 숭고하고 두려운 진리로 부풀어 오릅니다. 혹독한 겨울 저녁, 밤하늘을 탐색해 오리온의 새 선형 발광체, 사냥꾼의 허리띠를 찾으십시오. 그 안에서 지배적인 베텔게우스, 거대한 적색 초거성은 삶의 황혼에 소멸합니다. 물리학자들은 그 초신성 임박을 예언하며 달의 충만을 능가하고 몇 달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650광년에서 오늘 밤 목격된 폭발은 650년 전 지상 봉건왕국이 번성하고 검투쟁 전쟁이 맹위에 일어났습니다. 그 소멸의 광휘는 6세기 동안 우주를 가로지르며 당신의 시야를 은총합니다. 더 깊은 우주 탐사는 시간적으로 우리를 더 후퇴시킵니다. 지질학자가 연대층을 발굴하듯요. 허블과 제임스 웹 같은 최고 관측소는 창조의 통로로 기능합니다.
134억 광년 떨어진 은하들의 개시, 빅뱅 후 수억 년의 유년기에서 시작된 빛의 여정은 우리 세계나 별의 탄생 전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제가 아니라 청소년 윤곽을 엿보며 그들의 지금은 쇠퇴하거나 내파되거나 완전히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과 이상한 초기 은하 형태들의 제임스 웹 탐지들은 우주 시간성과 암흑물질의 수수께끼 역할을 제고하게 합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비극적인 깨달음입니다. 인류는 고립된 현재 울타리의 쇠사슬로 묶여 우주의 실시간 얼굴을 영원히 모르며 세피아톤의 시간 유사체에 갇힙니다. 모든 별 천장응시는 당신이 단순한 광대함이 아니라 연대기, 고대의 호화로운 환영을 만나고 수십억 년 후 공연된 빛나는 서곡의 조율을 본다는 확인입니다. 공간시간 횡단의 조화로운 여정이 우리의 기원서사를 드러냅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세대의 천문학자, 이론 물리학자, 항공우주공학자들에게요. 올레 뢰머, 아르망 피조, 레옹 푸코, 에드윈 허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팀, 플랑크 위성팀, 히파르코스팀, 그리고 무수한 탁월한 정신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이 평생 빛의 언어를 해독하며 우리의 작은 종족이 무한한 바다속 우주적 위치를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헌신과 비범한 지성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장엄한 광경에 경탄하고 새로운 지식지평을 상상할 특권을 얻습니다.